자, 여러분들 아까 11번에서 제가 답을 3번으로 해서 3만 원으로 바꿨는데 그거를 4번으로 해서 3만 원으로 좀 바꿔 주시죠. 왜냐면 이제 발표된 답안에는 4번으로 돼 있는데 거기 이 좀 오타가 있어서 3번으로 해가지고 그걸 2만 원을 3만 원으로 바꿨어요. 3만 원은 맞아. 근데 이제 답을 4번으로 해서 그걸 3만 원으로 그렇게 좀 해놓죠. 자, 그 다음에 21번 계속 이어서 풀면 일반으로 표시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거 자본에 대한 얘기인데 1번은 자본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1번이 답이고요. 그래서 2, 3, 4는 다 자본에 대한 얘기, 유상증자, 단기순 손실, 자기주식.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보면은 보통주, 우선주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총 배당금이 30만 원이래요. 근데 뭐 참가적도 아니니까 뭐 간단하지. 우선주는 200만 원, 자본금의 10%인 20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10만 원을 보통주가 가져가죠. 그래서 이 2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23번에 자, 다음 중 고객과의 계약에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보면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자체에서 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그 효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낼 수 있다면 요것이 바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합의한 지급 시기 때문에 근데 지급 시기가 이게 먼저 선수할 수도 있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금융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유의적인. 그러면 그거는 시간같이 반영해서 조정해 줘야지. 자, 세 번째, 고객에게 약속한 재원 활용을 이전하여 수행 업무를 이행할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이전하여 수행 업무를 이행할 때가 한 시점일 수도 있고 기간에 걸칠 수도 있어요. 이게. 즉 기업으로부터 고객이 그 자산에 대한 통제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근데 여기는 이제 다른 표현을 해놨네. 위험과 보상 뭐 이렇게 되는데 통제할 수 있을 때. 자, 고객이 자산을 통제할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문구를 좀 바꿔놨는데 즉 뭐냐면 고객이 이 자산을 통제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3번이 이 기준수에 있는 문구와 좀 다르게 표현해놨지. 3번이 답이다. 요거 좀 어렵네요. 요거는 조금 문구 기준수에 있는 문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활 용역을 이전하여 수용을 이행할 때, 즉 고객이 자산을 통제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자, 그리고 4번에는 개별 판매 가격을 산정해서 그 가격에 비례해서 거래가격을 배분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4번. 자, 24번을 보면은 이 제품 A를 2년 후에 이전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5,000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5,000원을. 근데 지금 여기는 2년이라는 얘기는 금융 요소가 중요하다 이거죠. 증분 차입 이자율 5%를 부담하기로 하고 돈 빌린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X2년도에 인식할 매출액은 얼마냐 하고 5%라고 하면 이제 250원 이렇게. 그래서 그 250원씩 잡고 이 누적이 돼서 5,250원에 5%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260 이 반올림하라고 되어 있을까? 263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가산을 시키면은 5,513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익으로 잡히겠죠. 24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요때 분계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것은 이 계약부채 우리 이 계약부채로 지금까지 잡아놨던 것이 5,513원이에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쓰면 이게 차입금 해가지고 5,000원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자를 잡으면서 미지급 이자로 이 잡아놨던 것이 요것이 얼마냐면은 요거 다 더하게 되면은 총 513원이에요. 이렇게 잡혀 있는 건데
자, 요것을 우리가 매출로, 이걸 이제 돈 갚는 대신 내 물건으로 이제 파는 거다. 이렇게 물건으로 주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5,513원이 되겠지. 이렇게. 자, 해서 요것이 이제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다.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을 한번 보면은 주식회사 서울은 X1년 2월 5일에 주식회사 부산과 공장 건설 계약을 맺었다. 총 공사 계약액은 1억 2천만 원이고요. 자, 쭉 돼 있는데 수익을 인식했고 건설 계약과 관련한 X1년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 서울이 X1년 말 재무상태표의 계약 자산 또는 계약 부채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1억 2천. 지금 거기 추정 총 계약 원가가 1억 원인데, 자, 그 중에 누적 발생 원가가 4천만 원이 발생했네요. 그럼 요것이 X1년도에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총 금액이 되겠는데, 자, 이것이 40%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800이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인데, 실제로 공사대금 청구액은 4천만 원만 청구했어요. 그러면 덜 청구했지. 그러면 내가 받을 권리가, 내가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받을 권리를 우리가 계약자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 받은 것이 4천만 원이니까 이제 아직 받을 권리가 남아있는 것이 800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산은 800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2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26번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건설계약과 관련해서 진행기준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 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죠.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 발생한 누적 계약원가를 우리가 추정 총 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이죠. 이게 총 계약원가가 총 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상되는 손실은 우리 이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들어갈 말은 즉시 이 비용 처리하는 거지. 3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27번. 자, 퇴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 확정급여제도의 경우 사회적립자산은 공정가치로 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 부채를 결정할 때 확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에 가산하는 게 아니고 차감해야지. 1번이 틀렸네. 자, 이번에 순확정급여 부채 자산 쟁취적 요소는 기타 포괄손 인식하고요. 후속기간에 우리 재물 조정 안 한다고 그랬어요. 확정급여 제도란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누가? 기업이 부담하는 거죠. 현재 가치는 예측 단위 적립 방식으로 계산하고, 자, 그 다음에 28번. 우리 주식회사 3일은 임원들에게 주식 결제형 주식 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임원들이 주식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아 행사 기간 말에 주식 선택권이 소멸됐대요. 이미 인식한 보상원가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이게 거기 이미 인식한 보상원가. 근데 이게 주식 결제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채로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인식한 보상원가를 환입하지 않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래서 이 28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9번 법인세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비유동 항목으로 표시하고요. 현재 가치 계산 안 하죠. 차감한 일시적 차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의 과세소득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야 돼. 높으면은 자산 잡아주고, 이적 차이가 발생한 연도에 평균세를 적용해서 우리 이 이연법인세 우리 자산 이 부채를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틀렸어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연도가 아니고 소멸한 연도지. 소멸할 연도. 그래서 4번. 왜냐면 자산부채의 잡을 금액은 그게 소멸하는 시점에 이 세금을 얼마를 줄여주냐, 늘려주냐, 그걸 말하는 거지. 발생한 시점이 아니고요. 자, 30번에 보면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얼마가 되겠냐, 단기순이익. 요거 순서대로.
9배. 여기다가 세모 조정을 반영을 했죠. 그래서 차감할수록 차이가 6배 이렇게. 그러면 요것은 미래에 가서 이렇게 차감할 이렇게 마이너스로. 자, 그리고 평균 세율 20%는 변함이 없네. 그러면은 1,500에 20%. 자, 그러면 300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 개시했기 때문에 제로고, 세 번째는 이제 20%로 곱하면 이것은 이연법인세 자산이 120만 원의 세금을 줄여준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120만 원의 이연법인세 자산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요 네 번째 변동분은 이연법인세 자산이 120만 원 증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그 120만 원의 이연법인세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 법인세 비용은 180이 되겠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기말의 이연법인세 자산,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30번의 답은 이 2번이 되겠다 이거죠. 이렇게. 자, 법인세 비용은 18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31번. 자, 다음 중 회계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 추정치의 변경에 대해서 회계 처리 시 회사는 과거에 보고된 재무제표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죠. 자, 두 번째 재고사 항목의 순실현 가능 가치를 변경하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 재고자산 항목의 순실현 가능 가치, 이거는 추정하는 거거든. 그러면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 추정의 변경이 되겠더라.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의 회계 정책의 변경은 다른 회계 정책으로 바꾸는 거고요. 회계 변경이 회계 정책의 변경인지 추의 변경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면 추정의 변경으로 보고요.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32번을 한번 보시죠. 자, 다음은 주식의 3일의 제11기 이 당기순이익과 자본금 변동 상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주식의 3일의 X일년도 기본 주당 순이익을 구하시오. 당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의수는 월할로 계산한다. 자, 우리 당기순이익이 2,600만 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기초에 5,000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4월 1일 날 무상증자가 무상증자는 이제 이 40%니까 여기 달라붙이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7월 1일 날 거기 자기 주식이다라고 해서 이제 1,000주가 있어요. 자기 주식, 우리 1,000주라고 하는 거. 자, 그것은 이제 거기다가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곱하기 우리 12분의 12 곱하기 12분의 6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7,000이 되고요. 500이 되겠지. 요렇게 되겠더라. 그러면은 2,600만 원 나누기 6,500이다 라고 하면은 기본주당 순이익은 4,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네, 요게. 자,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자, 33번에 보면 이제 다음 중 지분법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자, 두 번째 투자자는 이제 지분법을 적용할 때 가장 최근에 이용 가능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피투자자로부터 그 배당금 수취 시 투자 수익을 즉시 인식하므로 투자 주식 계정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통장에 놓던 거 빼는 것은 투자 주식 내가 원금을 회수하는 거라 그랬지. 3번이 옳지 않은 거죠. 이렇게 33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34번은 이제 주식회사 3일은 엑셀련 1월 1일 주식회사 용산의 보통주 30%를 250만 원에 취득했죠. 그 결과 주식회사 용산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어요. 주식회사 용산에 대한 재무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을 경우 주식회사 3일의 엑셀련 말 현재 지분법을 적용한 관계투자주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주식회사 용산이 그 주식회사 이 용산의 주식 요 3일 주식회사 용산의 주식을 30%를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서 25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여기 이제 현금 250을 주고 취득을 했죠. 이것이 이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에요.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주식회사 용산의 순자산 장부 금액이 900이래요. 3927. 그러면은 싸게 주고 산 거지. 원래 순자산의 장부 금액하고 공정가치가 일치한다고 돼 있으니까 270만 원짜리 이 회사 지분을 250만 원만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 차이 나는 3927, 270하고 차이 나는 20만 원을 즉시 우리는 단기손익으로 지분법 손익으로 이렇게 지분법이 잡아라. 그리고 이제 관계기업 투자 주식 20만 원을 증가시켜 줘야죠.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영가매수 차익에 대한 얘기예요. 영가매수 차익은 즉시 단기손익 처리하거든 이게. 근데 이거 말고 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270만 원짜리 250만 원에 사서 즉시 20만 원은 이 지분법 이익으로 단기손익 처리하고요. 만약에 더 비싸게 290만 원 주고 샀으면은 이 안에 영업권이라는 것이 20만 원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은 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지분법 이익이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얼마가 생겼냐면 100만 원이 이제 생겼지. 그래서 요것에 30%인 30만 원을 이렇게 또 잡아 주는 거죠. 요건 이제 이 관계기업의 단기순이익의 30%를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300만 원이 장부가액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근데 만약에 손익을 물어보면은 50만 원이 이제 손익계산서에 손익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35번에 보면 이제 다음 중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기업의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기능통화로 환산해서 재무제표에 보고한다. 자, 이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이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통화는 표시통화예요. 그게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이 표시통화로 재무제표에 보고를 해줘야지 이게. 그래서 이 35번에 틀린 것은 1번이다. 기능통화가 아니고 뭐예요? 표시통화. 자, 그래서 재무제표를 환산해 줘야 돼 이게. 만약에 미국에 현지 법인인데 달러로 재무제표 만들었는데 실제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재무제표 만들 때는 합쳐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해 줘야지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게 아니고. 자, 표시통화는 재무제표 표시되는 통화로서 기업은 어떤 통화든 표시통화로 사용할 수 있죠. 자, 3번의 기능통화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를 말해요. 외화거래에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는 거래일의 환율로 외화금액을 적용해서 처음에 최초 인식할 때는 거래일의 환율이 있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외화 환산 할 거냐 말 거냐는 화폐성 항목하고 비화폐성 항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해서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자, 원래 거기 1번의 현금흐름 미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 포괄손익이죠. 1번이 답이네요. 자, 그 2번에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은 단기손익이고요. 매매 목적은 단기손익이고요. 공정가치 위험회피 단기손익이고요. 1번만 OCI지. 이게 자, 37번. 자, 주 3일은 X1년 1월 1일에 사무실 임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의 3일이 리스 부채에 대해서 X1년 말에 인식할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자,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 이 기간은 X1년 1월 1일부터 X3년 12월, 이 31일까지며 매년 1월 1일에 고정 리스료 10만원을, 이 지급한다. 자, 니은 쭉 되어 있고요. 쭉 되어 있는데, 일단은 리스 부채에는 거기 그 고정 리스료 10만원, 자, 곱하기 요거는 매년 1월 1일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X3년도까지 두 번 이 지급하니까 거기 정상연금 평가 개수 두 기간에 대한 거 1.73554가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어서 요때 10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매년 초에 지급해요. 매년 말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초에 지급한다. 그러면 요 두 개만 현재 가치에서 거기다가 10만 원을 더해주면. 근데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X1년 말에 인식할 이자 비용이니까 일단 10만 원은 지금 당장 나가는 거라 아직 나가지 않은 이 리스 부채는 17만 3,554가 되겠네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요것이 그 10%니까 10%로 해서 X1년도 말에 인식할 이자 비용은 17,355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네요. 37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8번에 현금흐름표상 활동별 현금 이 유출입을 표시한 것이다.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현금 유입, 현금 유출, 현금 유출. 자, 1번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이므로 그러니까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는 이 차입금 상환 등이 있었을 것이다. 맞고요. 두 번째,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배당금의 지급액은 재무활동 현금으로 분류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만약에 배당금의 지급을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 거기다 분류하게 되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감소가 되니까. 자, 세 번째,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그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죠. 왜냐면 유형자산을 팔면 돈이 들어오니까. 자, 네 번째,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이므로 분명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거는 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은 별개예요. 그래서 이 현금흐름이 플러스라고 해서 꼭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보장은 없어요. 이게. 그래서 38번의 답은 4번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39번. 다음 자료 이용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자, 당기순이익은 간접법인데 이걸 모르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조정해야 될 것이 영업활동이 아닌 감가상각비 30만 원은 더해주고요. 뭐 이거를 분기식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당기순이익이 지금 모르는데 감가상각비는 이제 제거가 돼야 되고 제거되려면 이제 차변에 있던 감가상각비를 대변으로 없애줘야 되고 그리고 처분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네요. 그럼 얘도 없애줘야지 처분 이익이 아니라 그러면 45만 원도 이쪽에 없애주면 여기까지 해주면 여기가 영업활동 손익만 남겠죠. 이게 자 거기다가 영업활동 관련되어 있는 매출 채권의 증가, 자 매출 채권 증가, 자 이것이 20만 원,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리고 재고자산의 감소라고 해서 재고자산이 얼마가 감소했냐면 10만 원이, 자 이거는 이제 자산의 감소 대변이죠. 매입 채무의 증가, 부채의 증가, 매입 채무,
매출 채권 이렇게 요것은 이제 35만 원이죠. 그러면 영업활동 관련돼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차대를 맞추면 되겠죠. 지금 이 매출 채권의 증가 그리고 영업활동을 한 현금으로 여기가 현금이 지금 350이라고 해서 얘를 주어줬죠. 그럼 이제 370만 원이 차대가 맞아야 돼 이게.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해서 250이 되겠네요. 그래서 3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증감분석법에 의하면은 당기순이익이 모르겠는데 여기서 감가 상각비라고 하는 자, 이것을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더해줘야 되고 처분 손실에 대해서도 제거시키려면 더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손익을 조정해서 영업활동 관련된 것만 남겨놓고 자, 매출 채권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20만 원을 빼줘야 되고요. 자, 재고 자산의 감소는 우리가 대변이니까 더해줘야 되고요. 매출, 채무, 자, 35만 원이 증가한 것은 대변이니까 더해줘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요게 350의 현금 유입액이에요. 그러면 요것이 총 95만 원이다. 이렇게. 3, 4, 5, 20 빼고 10, 그 다음에 95만 원이 아니고 이게 100인가요? 100이네, 100. 이렇게. 그럼 도대체 얼마를 더해서 350이 되느냐? 250이 답이 되겠죠. 자, 증감분석법, 요거 이제 우리 분계법인데, 이게 헷갈리면 분계법으로 하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일단 250이라고 하는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0번을 한번 보시죠. 자, 주 3일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모든 매출은 외상으로 이루어지고요. 매출로부터 현금 유입액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뭐 똑같이 우리 분계법으로 한번 풀어보면 거기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이렇게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는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매출채권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매출채권의 증가 이렇게 10,000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인데 300에서 400씩 170원만큼 증가했네요. 대손충당금이 170원이 증가를 했어. 그러면 이제 분계에 의하면 차대가 맞아야 되거든 이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가 56만 170원이 되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 나머지 계정이 이제 현금만 빼고 다 해놨으니까 56만 170원 빼기 1,550원 하면은 54만 9,620원 54만 9,620원이 그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3번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증감분석에 의하면 매출액이라고 하는 수익이 대변이죠.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이 차변이죠. 그 다음에 이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이 증가가 된 거, 매출채권의 증가는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의 증가는 플러스고요.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이 다 가감된 것이 54만 9,600 금액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56만 원에서 550원을 빼고 10,000원을 빼고 170원을 더하면 요 금액이 될 거예요. 방법은 뭐 이 중에 더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40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해서 여기까지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